여러분, 요즘 동아시아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국가의 전투기가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조준 레이더로 겨냥했다는 소식? 일각에서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군 전투기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함 선단의 대규모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중국 야오닝함 선단은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오키나와 섬 남서쪽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항해 경로를 보면 야오닝함은 오키나와 섬을 마치 디귿자 형태로 감싸듯 이동했습니다. 단순한 항해라기보다는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시나리오를 연상시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이동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훈련입니다. 오키나와 섬 동쪽과 미나미 다이토지마가 있는 다이토 제도 사이 해역에서 중국군 항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이 포착된 것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야오닝함에서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각각 약 50회에 걸쳐 이착륙했습니다. 이 해역에서 중국 항모 함재기가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활동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던 일입니다. 한두 번의 시험 비행이 아니라 명백하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전형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함재기 수십 회 이착륙은 숙련된 조종사 양성과 항모 운용 능력 과시를 동시에 노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의 정점에 선 사건이 바로 레이더 조준 논란입니다. 지난 6일 오후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레이더였는가입니다. 전투기 레이더는 주변 표적을 넓게 찾는 수색용 레이더와 공격 목표를 정해 강한 전파를 집중적으로 쏘는 화기 관제용 레이더로 나뉩니다. 수색용 레이더는 주변을 감시하는 비교적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화기 관제용 레이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목표물의 총구를 겨누는 것에 해당하는 공격 직전에 사용하는 조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이번 상황에서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화기 관제용 레이더 조사라는 것은 곧 실제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까지 상정한 강력한 위협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견제나 경고를 넘어선 매우 위험한 군사적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공자위대 출신 조종사 역시 당시 일본 F-15 전투기가 중국군 전투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적인 공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 순간 정말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참사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런 상황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위함 데루즈키를 전개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함재기 이착륙에 대응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대비 태세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긴급 발진은 조종사와 장비에 엄청난 피로와 비용을 안기고 작은 오판에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중국 전투기나 헬리콥터의 일본 영공 침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공 침범이 없었다고 해서 위협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공역에서 이런 형태의 레이더 조준과 근접 비행이 이어지면 국제법과 군사, 관행 측면에서 심각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훈련일 가능성입니다.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대만과 매우 가까워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랴오닝함 선단이 오키나와를 디귿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하며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은 대만 유사시 일본과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고 차단하는 작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언젠가 통일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이번 훈련 역시 대만 침공 시나리오의 일부로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방어선을 시험하려는 목적입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존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역시 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은 해경선과 군용기를 상시적으로 보내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반발이자 힘의 과시입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 연합훈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중국도 항모와 함재기를 앞세워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쿼드, 오커스 같은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를 중국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이번 행동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번 군사 행동은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향해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점점 더 과감해지는 행동은 이 지역의 긴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를 공식 선언하고 군사비 증액과 이른바 반격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의식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을 사실상 중군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중 전략 경쟁 등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긴장 상황은 우리 안보와 경제, 해상 교통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남의 일처럼 지켜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읽고 우리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외교를 통해 긴장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아시아 하늘 위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과연 이 팽팽한 힘겨루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러한 도발과 무력 시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